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28만원입니다. 꽤 괜찮았죠. 플러스 63만원입니다. 7월달 초반에 계속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오늘 한방에 손실을 전부 많이 하고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고요. 아무래도 오늘 수익이 많이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예상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혼주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뭐 그냥 오르락내리락해서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쪽에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수익이 좀 크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제 보유했던 종목이 데아티아 200만원 하고 그 다음 휴마시스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오늘 너무 많은 매매를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지금 데아티아이, 휴마시스,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렇게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가장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얘가 350이었던 것 같고요. 200, 200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한 부분, 여기 예상이 제가 예상했던 일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이 확진자 숫자인데요. 어제 확진자가 1212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보통 그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작게 나오고요. 월요일도 일요일 검사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도 작게 나옵니다. 그 다음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수요일 날이 화요일 날 검사했던 게 수요일 날 나오니까요.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통상. 근데 최근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이 700명대 정도, 800명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럼 같은 비율로 계산했을 때 이번 주 수요일 날은 1000명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어제 방송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내일은 1000명을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1000명이 아니고 1200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진단키트 쪽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 쪽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설마 이 1000명을 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0명까지 가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상당히 놀랬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영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갈 줄 알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반대로 확 가버렸을 때, 그럴 때 투자자들이 그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정책 테마주 쪽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 쪽, 그 다음 뭐 윤석열 관련주 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세력들이 몰려가지고 원전 관련주 이런 거 시간에서도 아주 높게 나왔었거든요. 시간에 거의 한 4, 5%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막 몰려있던 세력들이, 사람들이 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요. 긴급하게 팔고 확 옮겨 들어오면서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비롯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올리는 가장 큰 그 상황은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아티아이부터 먼저 할게요. 별로 간단했으니까요. 간단하지도 않았군요, 이것도. 오늘 제가 매매를 너무 횟수가 많습니다. 이게 다 같은 종목들인데요. 분할해서 이제 쭉 매도를 하고,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급등할 때 분할해서 이익 실현, 다시 또 분할해서 매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매수했는 횟수는, 매매한 횟수는 아주 많아 보이는데요. 이걸 그냥 줄여서 보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기억이 다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큰 흐름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갖고 있었던 이 데아티아이 부분인데요. 아침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 5분봉입니다. 5분봉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그 약간 누르는 듯 하다가 땡겨 올리면서 위로 촥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드디어 작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하TI 제가 말씀드릴 때 북한이 지금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안 좋고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그 외교관들이 대거 다 탈출을 했죠. 본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외교관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쪽이나 북미 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고픈 국민들 놔놓고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남북 대화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남북 경협주 중에 그나마 제일 강해 보이는 대하TI를 제가 그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렸다가 지금 그 어제 손실을 보고 다시 이제 들어올렸는데요. 아난티보다 대하TI를 높게 보는 이유는, 아난티는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커지면 콘도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면 좀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난티가 대장격이었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아난티보다는 대하TI가 무난하겠다 해서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잘 갔는데요. 이상한 찌라시가 돌아왔습니다. 빅텍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빅텍이 지금 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올라가면 이제 전쟁 관련주니까요. 남북 경협주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게시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북한 쿠데타 관련한 찌라시가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게시판에 있는 글 읽어보니까 스토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찌라시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근에 자기 그 생활하는 어떤 그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건물 새로 지으면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자재가 없으니까 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왔을 건데, 그런 거 수입을 해오면서 이제 뭐 그 승용차도 새로 구입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운송해서 가는 과정에서 맨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가 불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버렸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찌라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유무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그 게시판에 글이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절대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의 차에 누가 불을 질렀다는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북한에 상당히 좀 그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빅텍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빅텍은 특히나 좀 신경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제 게시판에 매일마다 제 영상에 댓글 주시는 분이 빅텍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빅텍을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올라오길래 이제 그 조금 그 눈여겨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빅텍이 급등하면 그 대하TI를 손절해야 되니까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제가 또 매매를 해봤습니다. 빅텍을. 제가 빅텍 매매했던 게 7,130원, 뭐 이때 한번 매수 한번 해봤었고요. 130원, 120원 뭐 이렇게 매수 매도해가고 거의 본전선으로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종가에 7,170원이죠. 종가에 100만원치를 담았습니다. 이거 100만원 담은 이유는 제가 대하T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인 대하TI를 100만원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버리긴 또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위기 상황이 온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하거나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뭐 식량을 지원받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불안한 북한의 어떤 경제 사정을 복구하기 위한 어떤 모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화로 나왔을 경우에 남북 경협주가 급등한다 해서 대하TI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그 자존심을 내세워 갖고 버티고 있다면 북한 그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한 봉쇄가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봉쇄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처 캐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심할지를 모르고 최근에 그 고위급 간부들을 뭐 총살시켰는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문책을 심하게 한 내용들이 나온 걸로 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곡간에 곡식이 다 비었는데, 비었다고 보고하기는 어렵고 막 그래서 이제 대충 끼워 맞춰 놨는데 막상 그
곡식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만약에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로 나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어떤 모션을 취하기 전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북한이 만약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이 위기가 처해지면 그 북한 압록강 주변으로 중국군을 대거 배치시키죠. 왜냐하면 그 탈북하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냐 평화냐 이 둘 중에 한쪽으로 뭔가 조만간에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불안하니까 그냥 대하태아를 팔아버리고 남북 경협주를 버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한쪽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가져가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종가에 빅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위기 상황에 와서 전쟁 관련한 상황이 생긴다면 얘가 급등을 하겠죠. 근데 빅텍이 급등한다고 해서 대하태아가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급등하더라도 한쪽은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 횡보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빅텍이 오른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끝까지 계속 전쟁까지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 경우로 급 반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그냥 이런 뉴스가 그 찌라시가 돌지 않았다면 대하티아이만 가지고 계속 갈 생각이었는데, 대하티아이를 제가 200만원치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갔을 텐데 지금 쿠데타 관련한 뉴스가 그 찌라시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대하티아이를 100만원치 팔아갖고 줄이고, 그 다음 빅텍을 10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하티아이 100만원, 빅텍 100만원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제가 35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대충 한 3가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 관련주로 해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약간 한 달이 걸쳤고요. 그 다음 백신 개발할 때 그 화이자 모더나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뭐 서린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쪽 움직일 때, 이럴 때 그 백신에 들어가는 뭐 그 배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균을 배양하는 뭐 이러는데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연유로 해서 따라 움직이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원래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진단키트가 움직일 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닥을 보고 열에 350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휴마시스를 200 가지고 있었고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350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운 좋게 오늘 진단키트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진단키트 움직일 때 같이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건 그 개인적으로 350 가지고 있었는데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매매한 거 보시면 진단키트 하면 휴마시스나 엑세스바이오, 뭐 시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진단키트로 올라간다면 많이 못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4,690원에 올라갈 때 4,690원.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다가 멈출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여기서 50만원치 팔고요. 이게 50만원치인가요? 대충 그 정도 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705원에 4,705원이면 한 여기쯤 되네요. 그러니까 요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100만원치를 팔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여기 안 팔았으면 더 좋을 뻔 했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 저항대니까 여기서 10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팔고 그 다음에 이게 4,995원에 주문 넣었는데요. 버야이가 걸려버렸어요. 여기서 확 당겨내면서 버야이가 걸려버렸는데요. 이쯤에서인가 버야이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 올라가면서 버야이 걸렸네요. 쭉 올라가서 5,020원인가에 버야이가 걸렸습니다. 걸렸길래 이거 버야이 걸리고 나면 풀릴 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낮춰가지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버야이 풀릴 때 혹시나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으니까 5,020원인가 딱 하니까 버야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4,995원에다가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또 100만원치를 35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100만원 주문 넣어놨는데 이게 버야이 풀리면서 위로 쫙 한번 더 올라갔어요. 5,07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야이 풀릴 때 5,050원에 팔렸습니다. 100만원치가. 그래서 운 좋게 여기서 100만원치를 팔면서 이익을 좀 보고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100만 원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부터 여기서 50만 원 팔고 여기서 100만 원 팔고 여기서 100만 원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250만 원치 팔고 100만 원치는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진단키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진단키트 관련해서 따라왔다면 다른 진단키트 주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다 버리긴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100만 원치는 남겨놨습니다. 상대적으로 휴마시스나 액세스바이오보다는 약하니까 그래서 100만 원치만 남겨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휴마시스입니다. 이게 좀 오늘 약간 효자 종목이었죠.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단 키트 중에 휴마시스하고 액세스바이오 둘 다 좋게 보는데 액세스바이오는 미국 쪽의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자 뭐 이런 쪽의 뉴스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로 그냥 휴마시스에다 200만 원을 꽂아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진단 확진자가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제보다 100명이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1200명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확진자를 다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부산도 지금 50명대 나오고 인천도 50명 나오고 충청도까지 확산되고 있죠.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기존에는 서울하고 경기도만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만 방어하면 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효과죠? 풍선 효과였나요? 하여튼 서울하고 경기도를 봉쇄해버리면 사람들이 원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이나 충청도 쪽으로 해서 원정 술 먹으러 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제 확진자 나오는 거 보면 오늘 겁나게 나옵니다. 막 정신없이 올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1200명을 넘었을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줄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이 확진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1200 이상 1300명 뭐 이 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산하고 인천 충남 이런 대도시권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몇백 명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많은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PCR 검사만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 쪽으로 노렸는데요. 운 좋게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매매했는 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 실현합니다. 요즘은 이 휴마시스 7주 이급한 거는 제가 210 몇만 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만 원만 딱 남겨놓으려고 그냥 팔은 겁니다. 2250원에 아침에 출발할 때 조금이라도 팔아놓자 이런 관점으로 팔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2250원에 일부 팔았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이익분만 팔았습니다. 200만원만 남겨놓고. 그래서 휴마시스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기 때문에 200만원치보다 올라가면 이익 실현 해가지고 올라가는 수익금만큼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거의 204만원 정도 되는데요. 팔고 나서도 지금 마지막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왜냐면 자가진단 키트는 꼭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산 추세가 되면 PCR 검사만으로는 다 못 잡아내는 그런 한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검사 수량이 뭐 100만 명씩 막 검사하는 이유가 PCR 검사만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자가진단 키트 검사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관점으로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보자. 왜냐하면 지금 이게 1차 상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파 상승으로 보고 조정받고 2파 상승 뜬다면 2파, 3파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오늘 뭐 누르고 어쩌고 하다가도 보면 이 마지막에 매수 잔량이 상당히 많이 쌓이죠. 이 단일가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 단일가도 강하게 올라가죠. 이게
그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공식으로 세력들이 누르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갭으로 뜨니까 누르려고 시도했는데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더 나오니까 누르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른 사람이 손절하게 되면 거꾸로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휴마시스 상당히 괜찮게 보고 200만원치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제가 오늘 또 매매한 그 중에 액세스바이오를 다시 또 잡았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액세스바이오는 언제 매수했냐면 31,800원에 매수했습니다. 액세스바이오를.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올라가다가 밀리길래 요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눌렀다고 봅니다. 휴마시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한 5, 6% 정도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휴마시스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갭으로 뜨니까 누른다는 걸 생각해서 세력들이 막 눌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 누르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100만원치라도 잡자 싶어가지고 31,800원에 잡았습니다. 31,8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이제 다행히 돌려 올려라 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잡고 또 다시 팔고 일부 팔고 이 100만원 잡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0만원인가 잡았던가요? 하여튼 잡고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3,250원 여기 올라갔을 때 팔고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액세스바이오도 100만원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수익이 얼마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샀던 걸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또 잡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는 얼마 안 나오는데 액세스바이오스도 상당한 수익이 나왔다. 현재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잡았던 게 뭐냐면 나머지는 다 했죠. 테림포장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좀 늦게 발견했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무총리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2, 3일 정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통제를 한다 그러나요? 방역 우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있는데 이 지금 현재 1000명 넘어가는 이 수준이 2, 3일 계속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전에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영업 정지하고 봉쇄했을 때 그럴 때 식당에서 이게 사람들이 못 먹도록 막았죠. 식당에 최근에는 5명까지 7명까지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식당 자체에 들어가서 못 먹고 그냥 포장해서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포장지 관련주들이 급등한다 이런 제 논리가 또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됐을 경우에 포장지 관련주가 뜬다. 그래서 포장지 관련주를 딱 봤는데 오늘 대형 포장이 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종목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예전에도 여기서 급등했을 때 이때 이건 저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죠 그거? 쿠팡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그때 급등했었는데 일단 그런 연유로 인해서 포장지 관련주 그러면 대형 포장이 대장으로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대형 포장 실적이 되려나? 일단 유동 물량도 좀 많고 실적이 많이 발전하긴 했네요. 발전하긴 했는데 얘도 실적이 괜찮네요. 실적 괜찮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얘를 대장으로 상한가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봤느냐 하면 한국 패키지도 꽤 괜찮게 나가는 편입니다. 한국 패키지도 나름 좋게 나가는데 한국 패키지는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패키지는 그겁니다. 우유 같은 거 포장하는 팩, 그 다음 포장 용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간다 그러면 종이로 만든 용기 있죠. 그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방역 단계가 최고치로 돼가 봉쇄가 됐을 때 수혜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테린 포장이 좀 끌렸습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을 실적이 지금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원래 1분기 때.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니까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관점으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용지 관련한 어떤 이슈도 있었고, 용지 부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저는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포장지 관련주 중에 개인적으로 다른 게 대장이긴 하지만 테린 포장 들어가는 게 나는 그냥 욕심 없이 대장은 못 되더라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런 관점으로 테린 포장을 잡았습니다. 얼마에 잡았냐면 테린 포장을 이게 진작 생각났으면 빨리 잡았을 건데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확진자가 늘어나면 진단키트도 중요하지만 포장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뭐 한국 패키지라든가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고 나서 테린 포장 잡은 시점에 5,240원에 잡았어요.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냥 놓치고 있다가 대형 포장이 급등하길래 대형 포장 급등하고 나면 얘가 올라갈 것 같다 싶어서 일단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200만원 잡았다가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마지막 종가에 다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테린 포장은 두 번 이익 실현했습니다. 팔고 밑에 내려서 잡고 다시 팔고 이렇게 해서 현재 100만원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에서 봉쇄 조치를 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대형 포장이 일단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이면 대장이 제일 먼저 갑니다. 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좋아 보여서 그냥 얘를 잡았습니다. 그다음 한국 패키지도 그런 관점으로 식당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못 먹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포장지 관련주들이 괜찮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 했나요? 제가 가진 것 중에 휴마시스 했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했고, 데아티아 했고, 테린 포장 방금 했고요. 액세스바이 했고, 빅텍은 아까 말씀드렸죠. 데아티아가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쪽 개념으로 전쟁 관련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기술 투자를 잡았습니다. 이 우리기술 투자 잡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이제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우리기술 투자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 때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액세스바이오 실적 급증하듯이 그 전분기에 비해서 거의 엄청난 이익이 나왔습니다.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 따로 뭐 매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영업 수익, 뭐 영업 이익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업 이익이 1,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거의 900억 정도 나오고 해서 전분기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때 올라갈 때는 업비트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었고, 그다음 실적 발표되고 나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쭉 계속 밀린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발 악재가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재가 다 반영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한 4,800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급등만 해주면, 비트코인만 급등해주면 우리 기술 투자는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업비트 이외에 다른 어떤 조그마한 거래소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리되어버리고 나면 이 악재들만 다 해소되고 나면 업비트 같은 이런 큰 거래소가 오히려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좋게 보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얘는 꼭 잡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시도했다가 안 돼가지고 정리했었고요. 이제는 거의 바닥권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제주 맥주가 있었거든요. 제주 맥주 있네요. 이 제주 맥주가 상장했을 때 그때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제주 맥주에 투자했다는 식으로 글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밀렸네요. 제주 맥주가. 제주 맥주가 이때 상장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밀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주 맥주가 좀 팔리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지금 그 제주 맥주 진열해 놨는데 뭐 여전히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주 맥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제주 맥주를 한번 사버릴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연유로 인해서 투자 회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100만 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태경이 아니죠. 테린 포장이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테린 포장하고 그 다음 빅텍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하나 더 나오죠. 7개인가요? 제가 가진 게 보유 종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쪽이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분산이 개인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운 좋게 그 수익이 좀 났던 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종목 그 시간의 거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빅텍 이거 여전히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북한 쿠데타 그 찌라시가 돌았는데 이런 거 한번 뜨고 나면 약간의 어떤 뉴스만 떠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현재요. 우리 기술 투자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따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액세스 바이오 여전히 그 괜찮죠. 이건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확진자 숫자만 계속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가 오늘 숫자 정도까지만 1000명 이상 나와준다면 내일도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린 포장 매도 잔량이 많았었는데요. 아까 매도 잔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밀리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데아티아이도 나쁘지 않고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그림상으로 세력이 땡겨 올리려면 충분히 땡겨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오늘 이 보야이 걸렸을 때 이때 제가 100만원치 파는 게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그 보야이 5020원에 보야이 걸렸다가 5050원에 매매 재개되고 나서 5070원 찍고 나서 제가 팔고 나서 순식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3, 4초 만에 그냥 확 빠져버렸습니다.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던져갖고 눌렀는데 다른 진단 키트 주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매도 쳤던 사람들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이게 조금 무거운 느낌을 주네요. 이 20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해서 요 지금 진단 키트하고 그 포장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연결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를 보고 만약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오늘 매매를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